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 속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소외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외된 이 시장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이번 주 흐름에 대한 요약하고요. 또 다음 주까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많은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꼭 한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딱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사업이 잘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시장의 흐름에 잘 맞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 3요소, 3박자가 맞는 종목인지 아니면 3박자 중에 2박자가 맞는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가질 텐데요. 자, 하단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를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 2권 참여해서 드릴 거고요.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혹은 황주명의 주식 투자 지도를 받아보고 싶다. 주식 투자 지도 또 무료로 매일 오전에 배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도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입력 후 전송해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이슈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이제 교재, 제가 직접 저서한 교재 2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나눠보면서 시장을 어떻게 또 잘 돌파할 것인가, 또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하게 되면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언택트와 컨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언택트와 컨텐트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언택트 시장이 이제 조금은 줄어들고 컨택트 시장, 즉 시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라는 어떠한 그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했다. 시장에서 이제 뭐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주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피 기관 순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 순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주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건데, 제가 그랬죠. 기관과 외국인 중 한 명은 지켜줘야 된다. 근데 기관이 지켜주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외국인 풋옵션 순매수 포지션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풋옵션 순매수 포지션 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하방은 열려 있다. 하방은 열려 있는데 그 하방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방도 닫혀 있고, 상방이 닫혀 있다는 얘기죠. 풋옵션이라는 것은 하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상방이 닫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추이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방은 닫혀 있고, 그 다음에 하방도 살짝 닫혀 있는 이런 박스 P 장세에 대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방은 확실하게 좀 닫혀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 주간 이제 그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포인트적으로 373.8일에서 387.7일 정도 움직였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정치 테마주들 웅진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수성이노베이션, 디지털조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 정치 테마주 순환매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양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웅진, 뭐 수성이노베이션, 디지털 조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Y 테마주와 그죠? 그다음에 L 테마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그 SM 지분 인수설 이슈가 나왔죠. 굉장히 좀 핫한 부분인데 SM이 좀 그러면서 갔습니다. SM이 오랜만에 이제 주가 반등이 이번 주에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SM 라이프 디자인, 뭐 케이스트, SM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그 뚜렷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G 관련주 차트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대한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가레인이나 솔레드나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요약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좀 개별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원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덜 올라갔던 종목들을 이슈를 갖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갔던 종목들보다는 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들이 시장의 주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시장 흐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되는데 자, 총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는 023-772-0263번. 그다음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3요소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지 그다음에 주 사업이 잘 되는 건지 마지막 시장 트렌드에 엮여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연회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거니까요. 많이 문의 주시고 또 많이 또 대응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이수페타시스 네. 4,170원에 7%요. 3,170원에 4,170원에 네네. 네. 비중 7%. 7%에 이수페타시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한 달 전에 방송 보고 그냥 들어가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네네네. 계속 추격 매매를 좀 오를 때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될지 전망이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차트 위치는 아니에요. 그죠? 좀 많이 빠져갖고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구간이. 지금 시총이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1,400억 예.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2,000억을 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 2,000억에서 1,800억에서 1,900억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요즘에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조금 못 갔잖아요. 삼성전자가 못 가다 보니까 큰형님이 못 가면 작은 동생들도 큰형님이 좀 쭉쭉 뻗어줘야 작은 동생들도 잘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큰형님이 쉬다 보니까 작은 동생들도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이 종목만 덜 올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라든지 IT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섹터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바닥 따지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돗자 하나 나왔거든요. 돗지라는 것은 이제 십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 캔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돗지는 일본 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디로 갈까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오면 상승으로 갈까요고요. 음봉이 나오면 더 하락할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서 한 3,300원 정도면 거의 바닥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3% 정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럼 10%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 잡아가시고 그다음에 종목 자체가 소외주예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소외주면은 뚜렷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종목 자체는 제가 저항이 계속 보이는 구간이 얼마냐면 지금 검은색 라인으로도 그려드렸는데 3,900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900원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3,900원에 갭을 띄우고 올라온 자리인데 갭을 메꾸고 오히려 무너졌기 때문에
목표가는 3,9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아마 선천 라인은 크게 올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3,300원에서 분할 매수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3,300원 언저리 오면. 그리고 3,100원은 이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 드리면 3,900원 목표가, 그다음에 3,300원 분할 매수 구간 자리, 3,100원 이탈 시는 좀 리스크 관리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소외주들도 좀 소외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종목일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웹젠 네, 34,000원에, 35,000원에 100%입니다. 웹젠. 네, 4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35,000원. 35,000원에 네, 들고 예, 계시고 100%. 있고요. 100%. 예, 와, 웹젠 뭐 들고 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요,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네네. 괜찮다 싶어서 샀습니다. 웹젠의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뮤라는 게임이 이제 IP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지적재산권이 중국에서도 잘 먹히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시총이 한 1조 1천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조 5천억까지는 무난하다. 근데 2조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종목인데 지금 35,000원이면은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갖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죠? 최근에 이제 5만 원부터 내려왔으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조 5천억이면 지금부터 한 30%짜리? 그러니까 4만 원 돌파가 지금은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한 예, 예. 3만 한 9천 원 정도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웹젠은. 예. 게임주 중에. 알겠습니다. 예, 예. 3만 9천 원 정도에서 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예, 예. 손절 라인은 그래도 또 드려야 되니까 3만 400원 드리겠는데 이제 저점 찍고 좀 돌아가는 거니까요. 3만 9천 원에는 좀 매도 의견 좀 제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이 뭐랑 엮이기 시작하냐면 NFT랑 메타버스로 엮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새로운 노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자동차 무너질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남들 자동차 안 좋다고 할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전기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 급락할 때였거든요. 전기차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한 번은 살아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게임주들은 메타버스랑 NFT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시장에서 올라갈 건데 메타버스의 나중에는 화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코인과 엮여서 게임이랑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한 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 1리틱이고요. 네. 22,000원 15%입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22,000원 비중 15%.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뭐 전자전기 무슨 그 계통에 그런 저기 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좀 수익을 봤어요. 24,800원인가요? 네. 그때 한번 절반을 매도를 하고 다시 22,000원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네네. 추가 매수를 해서 똑같이 지금 1,000주를 갖고 있는데 뭐 가격이 좀 올라올 건지 좀 그래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사고 나서. 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에 이제 작년도부터 극적인 반전을 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까지는 실적 안 좋았잖아요, 그죠? 뭐 근데 네. 이제 2021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이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그 기업 진단에서 계열 회사 중에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전력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일렉트릭이니까요, 그죠? 전기 전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IT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쪽에 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뭐 스마트 산업단지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네.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뭐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뭐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구간인데 28,000원 저는 전고 한번 돌파할 것 같거든요, 다시. 전고는 돌파할 것 같은데 28,000원 정도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꾸 보시면요. 이 종목이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올라오다 밀리고 올라오다 밀리고 올라오다 밀려요. 그죠? 근데 네, 맞습니다.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채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은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네. 이게 너무 반복되면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채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번 왔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거든요. 그럼 네. 한 번 더 다섯 번째 정도 오면 이제는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27,000원에 전량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철저하게 주가가 딱 관리되면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채널 차트처럼 요런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가 또 내려올 거, 여기가 내려오다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한 19,000원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은 크게 무리수는 없고요. 27,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딱 그 패턴이나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과 트렌드들을 놓치지 않고 접근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돼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넥신 142,000원에 35%요. 제넥신 142,000원 비중 35%. 네. 예, 들어가게 그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때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는가 동시에 내렸는데 네. 한 달 전인가 이제 한 13만 원인가 네. 왔었어요. 네. 근데 TV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네.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원래는 이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네. 한 12만 8천 원 정도에서 손절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차고 애널리스트들이 네.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해가지고 안 팔았더니 도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네. 최대한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이 예, 문의로 예, 이제 예.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8개월 됐나? 8개월 9개월 되셨고. 됐나? 예. 사실 요즘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덜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넥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이 힘이 좀 없어요. 그나마 가는 바이오 업체들은 그 공장 만들어 가지고 그 네. 위탁 생산하는 위탁 생산. CMO. 그렇죠. 공부 많이 네. 하셨는데요, 시청자님.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제넥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7, 8개월, 아니 한 8개월 전 때는 내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네네. 이제 내가 12만 5천 원이나 8천 원 되면 팔아야 되겠다는데 사람의 자꾸 이제 TV에서 떠드는 게 간사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한번 본전은 오겠지 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건데요. 예. 일단은 자꾸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차트가 보이는 게 지금 이 자리는 안 깨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9만 원대는. 그러니까 여러 번 예. 반복해서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요 자리가 되면 누군가가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9만 원을 지키는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현명하시다고 보는 게 다시 한번 올라오면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 종목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고점이 맞아요. 낮아지고 있으니까 예.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약 12만 원에서 만나거든요. 12만 원. 네. 그래서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11만 9천 원, 1,000원 정도만 좀 아낀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1만 예. 9천 원에 매도를 하시고 네, 전량이요? 네, 전량 매도하시고 네. 나중에 조금 제약바이오 트렌드보다는 다른 트렌드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좀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는데 11만 9천 원에 드리겠고요. 예. 나중에 이 종목을 다시 접근하는데 제가 볼 때 손절 라인은 9만 원 제시 드리는데 또 손절 어떻게 해요? 내 돈 아까운데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11만 9천 원에 좀 매도 의견 드리고 종목 교체 의견 좀 드릴게요. 예, 왜냐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좀 아깝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여지껏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인지라 자꾸 에너지 때 보이는데 손해는 안 본다 해가지고 그 13만 원 찍고 바로 내려왔긴 이번에 그 했는데 대신 시청자님 잘 대응해가지고요. 또 한번 예, 문의 예. 주세요, 시청자님. 또 11만 9천 원 네. 정도 되면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그 뭐야 이게 손절하지 말고요. 예, 아니 매도를 하셔더라도 한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셀리버리요. 셀리버리고요. 8,000원에 10%요. 네, 참 셀리버리. 자, 13만 8천 원에 비중 10%. 예. 네.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몇 달 안 됐어요. 막 올라가길래 잡았더니 이렇게 돼서 이거 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기업은 좀 많이 어려운 기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네. 실적, 본사업, 트렌드.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실적을 잘 안 보세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주가 잘 가는 게 최고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네. 요게 실적은 부진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대신에 췌장암 치료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있고 확실한 그런 모멘텀은 있어요.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느냐 할 때 트렌드는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제가 만약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꿈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HLB나 신라젠 할 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어렵네요. 자 지지대를 한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리는 9만 1,000원은 지켜야 됩니다. 9만 1,000원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구간이 9만 1,000원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빠르게 내려왔고 다행히 지금 삼각세기형이 만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하방 채널도 열렸어요, 지금 아직. 자, 그럼 이런 지금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삼각세기형인데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9만 원을 무너뜨리더라도 다시 10만 원 위로 올려서 금요일 날 끝나면 반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9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윗꼬리가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이 종목 이것도 유별나게 12만 원이네요. 12만 원에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2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10만 원 올라오면 12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만 9천 원 제시를 드릴게요. 근데 손절 라인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12만 원은 꼭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서 정말 좀 죄송스럽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상한가를 응원한다는 부분 이게 참 안타깝네요.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진이요. 파나진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6,270원에 30%요. 6,270원에 30%. 들어가게 되면 네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 방송 보고 뭐 굉장히 그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들어갔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뭐 계속 그러네. 그 한 30%를 넣었더니. 요즘에 이제 mRNA나 뭐 이런 것들 뭐 위탁 생산이나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때 우리가 균을 넣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근데 그 균을 안 넣고 어떠한 그 오히려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넣는다. 뭐 여기 이제 mRNA예요.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 유전자 관련된 진단칩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그런데 실적이 그래도 20년도에는 흑자 전환했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예. 21년도 상반기도 한 12억 정도 한 나쁘지 않게 좀 나온 구간인데 시총이 지금 1,896억이거든요. 근데 1,896억이면은 이게 매출이 워낙 작은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힘든 건데
저는 한 번은 본전까지 올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네, 6,270원까지는 올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들고 있어서 수익 크게 먹는 것보다는 6,270원에 한번 매도하고 다시 나중에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본전 예, 예.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그래도 의무상 드려야 되니까 5,100원 드리는데 어쨌든 간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나중에 예. 4,000원 밑으로 해서 내려오면 다시 사세요. 한 번은 예. 시장 상황과 나쁘게 돼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아래 꼬리가 자꾸 달리는 거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면 네, 본전 매도 이건 좀 제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또 상담 드렸고요. 이게 딱 보면 아래 꼬리가 많이 달리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은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래 엄청난 주식 투자 팁 하나 드릴까요? 위에서는 영망치 나오면 영망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윗꼬리가 길고 밑에 몸이 짧은 거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물량이 거의 이제 다 나왔다. 그러니까 리스크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 영망치는. 근데 이제 망치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긴 종목, 바닥에서 망치형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라진 같은 경우 밀려 내려갔다가 망치형이 자꾸 나오니까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M이고요. 35,000원에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45,000원에 35,000원이에요. 35,000원에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6%. 16%. 16%. 예, 네, 예. 네. 네. 들고 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조금씩 신문 보니까 네. 뭐 K 뭐 미국에서 오디션도 있다 그러고 스튜디오 세운다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제가 야. 그때 샀거든요. 이게 주식도 운이 붙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또 운이 딱 붙으셨어요. 카카오랑 그다음에 그 네이버 쪽에서 SM 그 지분 인수설 있잖아요. 아시죠? 예, 예. 그거는 뭐 아니라고도 또 나오던데. 요즘. 근데 SM 같은 경우는요. 그만큼 네. 가치가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났으니까 제가 볼 때 네. SM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요. 가치도 예, 예. 좋고. 그러면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아니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한 55,000원 정도에 가 있어야 될 종목이에요. 예, 예. SM이 잘하는 게 뭐냐면 칼군무, 그다음에 네. 약간 좀 그러니까 외모 쪽으로 볼 때는 SM이 제일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약간 좀 여리여리한 남자 뭐 아이돌 그룹들 뭐 좀 이렇게 예쁘고 멋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게 해외에서 다시 이제 먹히기 시작할 때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콘서트 하게 되면 당연히 SM 쪽이 그런 쪽에 굉장히 강자거든요. 그 턴어라운드 나올 것 같고 약간 그래서 K 얘기하셨던 것이 맞고요. 근데 SM은 전통적으로 한 54,000원 정도 되면 힘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54,000원까지 이거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 게 다른 거 다 가는데 예. 이건 안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조금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요즘. 근데 뚫었어요. 악성 매물을. 예, 악성 매- 그렇습니까? 예, 54,000원까지 보시고요. 뭐 손절 네. 라인은 3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충분히 네. 54,000원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언제나 시청자님들 또 이게 주식이라는 게 운도 붙어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대한전선요. 네, 1,545원에 15%요. 1,545원에 15%. 네네. 이거 정말 안 갔네. 이제 스타트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옛날부터 내가 봐온 건데. 네. 이 스타트 됐네요. 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호반건설에서 인수했다고 해서 좀 실적이 좋아져, 좀 나아질까 하고 샀는데, 조금 나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네, 사실 이것도 대어거든요. 사실 근데 네네. 정말 안 가가지고 답답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죠?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네.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가는데 지금 이제 1조 4천억 정도 됐어요, 회사가 시총적으로. 네네. 이게 1,400원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주식수가 워낙 많아요. 주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총 네.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주식수가 많으면 장점은 하나 있죠. 가격이 네. 싸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 아주 주식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15,000원짜리 주식 한 주 살래요? 1,500원짜리 주식 100주 살래요? 10주 살래요? 하면 1,500짜리 주식 10주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주식 처음에 네. 왔을 때는. 다들 똑같잖아요. 어차피 수익률은 네. 똑같다 하더라도.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는 뚫었고요, 위로. 네. 봅시다. 제가 볼 때는 한 1,0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진행됐으니까 2,4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2,400원. 2,400원까지는 갈 것 같고. 근데 그 이유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400원에서 전량 좀 매도 의견 좀 드릴 것 같고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자에 도찌가 한번 나왔거든요. 도찌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게 1,450원이에요. 그래서 예. 거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가는 예. 거는 무리 없다. 그래서 목표가는 2,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익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전선이 오랜만에 이렇게 좀 잘 가니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안 가가지고 이거는 고통스럽다는 종목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5,487원이요. 55,487원. 들어가게 된 10%요. 비중 10%.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할 때 BBIG에 편입된다고 그래서 샀는데 그때 너무 높게 잡았어요. BBIG. 네. 저는 그래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물론 네. 그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장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트렌드를 탈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본사업이 좋느냐. 이거 점수를 매겼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90점 정도 됩니다. 왜냐?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이 좋아질 때 실적 계속해서 좋아질 게임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플랫폼,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는, 쉽게 출판을 하는 회사는 제작자보다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본사업이 잘 되냐? 본사업은 당연히 카카오라는 플랫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게임 유통은 잘 될 수밖에 없고요. 트렌드에 맞느냐? 트렌드에 맞을 수밖에 없겠죠. 메타버스나 NFT나 뭐 카카오는 앞으로 시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한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NC소프트가 시총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이 종목도 한 본격적으로 하면 7조에서 10조는 돼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0조 이상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89,100원일 때가 약 7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고점 부근,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하면서 고점 부근까지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종목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 종목이 빠르게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죠? 좀 서서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목표가는 7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그러면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합니다. 5만 원 이하에서요? 네, 5만 원 이하에서는 매집해 놓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누군가한테 그래도 수익이 냈다고 하면 50% 정도 수익이 나야 수익이 조금 그래도 가치는 되잖아요. 그죠? 주식을 산다는 건 뭐 사는 거죠? 스트레스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스트레스 사는 거의 값어치는 50%까지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드렸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삼성 SDI 63만 8천 원에 50%입니다. 아이고, 삼성 SDI 60. 그래도 손실이 아니시네. 63만 8천 원에 비중 50%. 네. 네네.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계기 있으십니까? 뭐 2차 전주 관련주로 뭐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네, 삼성 SDI는 1등 LG화학, 2등 삼성 SDI, 3등 SK이노베이션인데 60조까지 가치는 봅니다.
자,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10% 정도 여유가 남았습니다. 10%라는 것은 70만 원 부분이에요. 그럼 70만 원에서 단기적으로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70만 원에서 좀 파셨다가 이 종목을 싸기 손절 라인을 체크드리게 되면 61만 원인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전 71만 원까지는 70만 원까지 간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다시 싸게 사는 구간은 어디냐? 사고 싶으신 분들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시총 40조 밑으로 빠지면 40조면 지금부터 또 10%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54만 원 밑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자, 70만 원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54만 원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그러고요. 자, 일단은 70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략 매도. 그리고 나중에 55만 원 밑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장기 보유는 어떻습니까? 장기 보유한다 하면은 그래도 한번 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거를 정말 길게 가져가시면 시총 한 70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총 70조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50% 그럼 80만 원에서 전고점까지 한 8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시청자님들 상담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또 언제나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은 제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의 AS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 그 3대장 중에 제일 덜 오른 종목이다. 자,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을 때 에이, 그 종목 가겠어요 그랬지만 30만 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가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10만 원 언더까지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었죠. 그다음에 사모판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판지도 정말 이렇게 정말 가겠어 했던 종목이죠. 저 PBR 종목. 그러니까 제가 바닥주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 가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면 절대로 수익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좀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의 관심주는요. 50 좀 말씀드릴게요. 50. 자, 50이 포장용 OPP 테이프 생산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용 그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워낙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테이프는 어디에 쓰이죠? 포장할 때 쓰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접착제, 기타 화학 제품. 접착제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포스트 코로나 외에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장재 이런 거 다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 재무 구조도 긍정적이죠. 자, 매수 단가는 한 5,200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차트가 슬슬 올라오죠. 고개 들면서. 딱 차트가 고개 들면서 슬슬 올라오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그리고 주봉상 나쁘지 않다. 14,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876억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도 부담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창단조 하나 보겠습니다.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종목 자체는. 근데 중장비 하부 주행차 링크랑 슈 가공 조립하는 업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틀을 만든 업체예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 PBR 관련된 종목이 아직도 이게 약간 그 전선 관련된 종목이랑 비슷해요. 근데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포스트 코로나랑 엮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그랬을 때 매수가를 보게 되면 지금 8,900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9,800원. 손절가는 7,900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또 강의 준비해놨는데 네네 지금 또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황주명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21선 급등 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데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급등 21선 매법. 자, 매법은 다한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장대 항목의 캔들이 발생한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 다음에 급등 후 21선 이평 눌림이 공략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61선 분할 공략을 한다. 21선 20% 수익 시 매도하고 21선 이탈 시 매도한다. 신용 비율, 부채 비율 높은 종목은 제외하면서 신규 모멘텀, 재료가 강한 종목을 선호한다. 자, 성장성은 3년 이상인 종목을 바라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매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항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났는데 모든 이평을 장악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선 자리에서 눌림을 갖게 되는 거고 61선에서도 분할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핵심 사항은 21선입니다. 자, 20% 수익 시 매도하는데 더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원래 그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주식을 처음에 배웠을 때 저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제아에 있는 분이 매매하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명언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말했다고는 하지 않죠. 21선을 본다는 것은 20%를 먹겠다는 것이요. 51선을 본다는 것은 5%를 먹겠다는 거고 61선을 보는 것은 60%를 먹겠다는 거다. 다만 내가 51선을 보겠다는 건 5일 안에 수익을 내겠다는 거고 21선을 본다는 것은 20일 안에 수익을 보겠다는 거고 61선을 본다는 것은 60일 안에 수익을 보겠다는 얘기다. 대신에 기다림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문득 떠오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라는 종목이 대량 수급 이렇게 나왔어요. 바닥에서 이제 드디어 모든 이평을 장악하고 시장의 핵심 트렌드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 트렌드를 잡았는데 종목 자체가 21선이 눌리진 않았죠. 21선 눌리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바닥에서 근데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바닥에서 툭 튀어 올라오게 되고 11선 그리고 5일선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 종목은 21선이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셀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서 11선 간보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데 대창단주가 일반적인데 대창단주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량 수급이 터지게 되고 대량 수급 이후에 21선 눌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건데 자, 여기서 21선 눌림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한 20일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20% 정도 수익을 봐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21선 아까 대창단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1선에서 이렇게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20% 수익을 먹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자리, 수급이 나왔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쉬운 매매법이죠. 자, 퍼스트 코리아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있었고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스타트 지점이 어디였느냐? 항상 그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뿌리가 틀리지 않으면 낙엽과 모진 환경과 모진 어떤 태풍에서도 결국은 뿌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수익을 보는 거고 뿌리가 없는 종목은 흔들리게 됩니다. 코퍼스코리아의 뿌리는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이었고 여기서 주식의 반등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시세가 세다 보니까 21선 언저리 왔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자,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 반등 나오고 다시 21선 터치하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근처, 요 근처 뿌리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뿌리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머니플로우 인덱스 관점에서는 굉장히 셌던 구간이었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이 없었습니다. 한솔 PNS는 제가 방송에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이 모든 때와 모든 시간을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흐름상에서의 기대치와 흐름에 대한 패턴, 흐름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치고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솔 PNS 보겠습니다. 저평가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자, 대량 수급이 붙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줘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자,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움직여주다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21선에서 딱 찍히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죠.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쌍바닥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잔술 PNS를 제가 방송에서 했을 때도 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1,900원. 요 자리가 너무 좋아 보였죠. 왜냐하면 대량 수급으로 이평을 뚫어주고 횡보를 하다 보니 시세. 그러니까 왜 대량 수급을 한번 보고 하냐면 나 시심이 좋아요. 수급이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 패턴이거든요. 나 힘이 좋아요. 나 수급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맞춰주고 나서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주가 흐름에서 보셨을 때 2,400원에서 600원까지 주가 파동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얼마에 매수를 했겠어요? 한 1,950원. 맥시멈 2,000원. 그럼 우리가 21선을 갖고 매매를 하게 되면 몇 프로를 잡으면 될까요? 20%면 2,400원을 잡으면 되겠죠. 2,400원이면 딱 고점 잡고 내려오는 자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400원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주가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핵심 사항은 뭐예요? 이러한 자리들은 다시 또 내려오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원익큐브라는 종목을 볼게요. 정특 테마주 및 플렉시블 관련된 종목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핫하게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21선에서 대량 수급이 나오죠.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할 때가 2,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안 갔죠. 한 2달을 그냥 횡보해버렸어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결국은 이 종목이 안 가다가 딱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21선에서 스타트돼서 20% 2,000 얼마죠? 400원, 2,400원까지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맞춰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잡으면 주식은 제대로 잡으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주가가 6,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목표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주가 파트를 봤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플로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플로우 인덱스가 주가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됩니다. 횡보를 쭉 하다가 자, 요 구간에서 84,000원까지 올라옵니다. 84,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하게 되는데 횡보가 구간에서 이렇게 심히 매집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파동이 나오죠. 제가 2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2% 올라갔죠. 근데 3배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얼마에? 84,300원까지 주가 파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이평을 다 장악하고 나서 그 이평을 갖고 주가가 눌림과 파동에 대해서만 잘 본다면 여러분들은 주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여유로우시면 된다. 3박자만 내면 된다. 우리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가 맞고 그다음에 그 종목의 본질적 싸움만 맞다면 그 주식은 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매매법, 양념, 이 좋은 싱싱한 재료를 갖고 탁탁탁탁 칼쳐가지고 맛있는 생선이 되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투자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언제나 좋은 결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보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매주 일요일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응원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